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요. 지난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것 같아서 표정 관리에 실패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인상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자, 오늘은 좀 재미있게요. 아재 개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아재 개그가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 문제를 내드리고 끝날 때 답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문제는 나무를 도끼로 치면 어떻게 되나 입니다. 힌트는 틀이나 나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끼로 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낸다 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해 볼게요. 자, 다우가 0.7%, 나스닥은 1.9%, 그리고 S&P는 1.3%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중간에 낙폭이 생기긴 했지만 반등에 성공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구글이 4%, 엔비디아 5%, 마이크로소프트 4%, 그리고 엑슨모빌도 3%씩 상승하면서 일단 빅테크와 원유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 흐름이 인상적인데요. 어제 파월 발언도 있었고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상승폭이 지금 허를 찌르듯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채 2년물 금리는 2bp, 10년물 금리가 5bp 상승했습니다. 2년물 금리를 최근 흐름을 좀 볼까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하다가 요 며칠 동안 그래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급등하면서 아니 벌써 지금 4.8이 고점인데 4.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지속되던 달러는 강세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1년 작년 6월 달부터죠. 계속 상승 흐름 이어지다가 거의 한 5개월 정도 하락 흐름이 지금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사실 이 구간 내에서 즉 100에서 103, 104 이 정도 수준에서 당분간 횡보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로화 약세도 일단은 멈춤. 어제 시장의 흐름 중에서는 유가가 급등했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WTI 유가는 지난번에 70불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어느새 77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가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 내의 흐름인 것 같네요. 금 가격도 파월 발언의 영향인지 1880불까지 다시 상승했습니다. 구리도 좀 반등하고 있고요. 자, 이제 국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헤드라인으로는 진작 가입할 걸, 예금금리 계속 내리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 때 할 걸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 보시면은 카카오뱅크가 정기예금 금리가 4.6에서 4.0으로 그리고 IBK저축은행은 4.7에서 3.7. 작년에 제가 이 금리는 다시 보기 어려워서 이거 좀 파킹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연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금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3%대다. 야, 이거 고금리 시대 끝나나? 이런 벌써 지금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7%였던 거 아시죠? 자, 챗GPT 이야기가 미국, 한국, 중국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바이두가 어니못이라는 것을 3월 달에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이두 주가가 챗GPT에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로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OK,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슈노트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보고서는 상당히 좀 좋은 보고서라서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의 리오픈의 영향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렇게 고민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리오픈이 되면 소비가 엄청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지만 왜 이것만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중국의 공장이 그동안 여기 보는 것처럼 엄청 가동이 중단되고 난리가 나지 않았니?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했던 것이 정상화되면 생산도 많이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않겠어?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라는 이야기들이 일단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지켜보다가 한국은행에서 먼저 던진 거죠. 이쪽이냐 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쪽이 훨씬 더 커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공급 이슈가 과거 2020년이나 2021년 이때보다도 지금 이번에 공세 완화하면서 생기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올려드렸고 원문을 링크에도 달아드릴 테니까 밑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ETF 시장이 2028년까지 2배 성장할 거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게 ETF 규모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7조 달러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라는 걸 감안하면 2028년에는 거의 미국의 GDP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의 ETF 시장. 근데 ETF 시장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작년 한 해는 좀 ETF 시장 규모가 좀 줄긴 했거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ETF 시장도 줄었지만 앞으로 ETF를 중심으로 해서 패시브 투자 그리고 테마 투자 등등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채권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녹색 채권 발행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녹색 채권을 발행할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린워칭이죠. 저 녹색이에요 라고 거짓말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이 상당히 큰 문제를 자기한다. 그래서 JP모건도 투자자와 규제 당국이 녹색 채권에 대한 의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 ESG 붐이 불었을 때는 굉장히 많았던 녹색 채권 발행이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맨그룹에서는 향후 2개월 내에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맨그룹은 138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헤지펀드고요. 이 회사가 향후의 유동성 철회가 매도를 부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중국의 리오픈에 대해서도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신흥국들의 경기 부양을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신흥국 채권의 수익률이 너무 빠져가지고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매력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표정 관리를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던 파월이 어제는 좀 약간 인상을 쓰면서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다.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의 발언들을 요약해보면 노동시장 매우 강하다. 디스인플레이션 말했지. 그래. 그렇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장이 믿고 싶은 것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 방금 얘기했잖아. 네가 책임져.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닐 카시카리 최근에는 이분이 대표 매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준금리 5.4% 질렀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지만요. 이번 고용지표를 보고 매우 놀랐다. 깜짝 와우 이랬다라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제 그리고 일본의 임금 상승률 지표가 나왔는데요. 무려 26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맙소사 26년 내라니 4.8% 26년 내 최고치. 골드만삭스 경제 침체 확률을 하향 조정했다. 자, 최근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경우에는 하드 랜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중간에는 살짝 오는 경우에는 소프트 랜딩, 그리고 안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노 랜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제는 대놓고 노 랜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좀 더 자신감을 얻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이 35%가 아니고 25%로 낮춰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IMF 총재가 한마디 했죠. 부채 한도 협상. 자, 부채 한도 협상은 지금 좀 시간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하반기 여름 정도 되면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하면은 미국만 힘들지 나는 몰라 이런 분위기. 자, 러시아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재정적자가 25밀리언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석유와 가스 수입은 46% 감소했는데 국방비 지출은 59%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재개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답은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도끼로 치면 홈이 페이죠.
미국 시장에서 2년물 금리를 보면은 분명히 주말 동안에 발표됐던 고용지표가 먹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이나 코스닥을 보면은 열기가 전혀 식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챗GPT에서 시작된 AI 열기가 정말 뜨거운 상황인데요. 어제는 제가 미국 주식 사관학교의 교장님과 함께 기술주 투자할 때 꿀팁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한때 잠깐이지만 기술주를 유튜브에서 조회하면은 이 영상이 가장 위에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